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메디톡스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21년 3분기 기준을 보면서 연결돼서 종속 회사는 종처럼 부릴 수 있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 5개가 있고 요번에 2개가 증가돼서 지금 7개가 되었다. 신규로 종소처럼 부릴 수 있는 비상장 회사가 메디토스, 타일랜드, 지분획득, 리바옴 지분획득 2개사. 이 회사는 메디톡스라고 하고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 보툴리눔, 독소 단백질, 이게 보톡스지. 치료제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 5월에 설립했다. 2008년에 코스닥에 상장. 그래서 지금 24년이 됐지. 자, 중견기업에 해당된다. 뭐야 이거? 잘못 눌리고 클리스트로디움 보툴리눔 A형 독소, 클리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톡신 타입 A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연구 제조를 판매하는 행위. 바이오 의약품이 있고 제네럴 의약품이 있고, 제네럴은 화학약이라 그러면 제네릭 복제약, 제네릭 약, 제네릭 화학약, 그냥 개버린 같은 거, 그런 걸 화학약이라 그러고, 바이오약은 인슐린 같은 거, 단백질 몸 안에 쥐한테서 채취한 좀비 영화 보면 있잖아, 그 몸에 지입하는 거, 그런 식으로 그걸 바이오, 그거는 이렇게 배지라고 하는 그걸 키워서 그게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면 병균을 퇴치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약해진 것들을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독소를 넣었는데 몸에 그 기능을 살짝 마비시켰다가 그게 없어지면은 다시 기능을 살아난다든지,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을 바이오 의약품. 그러면 이 회사들은 바이오 의약품.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회사, 바이오인데 뒤에 시밀러 바이오 복제약. 그리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 시밀러, 아니다, 그거는 그냥 만들어주는 회사.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복제약, 이런 것들. 복제가 아니고 그냥 화학약. 그리고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도 하나?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회사는 별로 없어. 자, 주력 제품이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메디톡신주. 요거 당사가 세계 4번째 독자적인 원천 기술로 개발한 제품. 독자의 이거는 원천 기술이 없어가지고, 특허가 없어가지고 누구도 만들면 안 돼. 근데 만들려 그러는데 그 성분이 있어야 되거든. 그 성분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독자 기술을 만들어야 돼. 주력 제품에 대해 당사는 바이오 벤처 회사로 최초로 생물학적 제조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 최초로 2004년 생물학 제재 공장은 생물학적 제재 공장으로 KGMP, 코리아 GMP, 의약품을 승인하는 이런 곳, 미국 FDA, 유럽은 EGMP 이런 거 있잖아. 의약품 수출 허가 획득하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툴리눔 독소 A형 의약품 뉴로독스를 제조 수출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A형 보툴리눔 의약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획득해서 7월부터 시판도 시작했고, 9년부터는 식품의약안전품 KFDA 메디톡신 200단위 200cc짜리 의약품 제조 품목을 허가 승인받았으며, 10년에는 메디톡신 50단위 50cc짜리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 2005년 보건산업진흥원 주간 우수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2006년 산업자원부 주간 세계 인류 상품으로 바이오 의약품 부분에서 유일한 품목으로 당사의 제품이 선정. 2007년 벤처기업 국무총리상 수상. 13년에 메디톡신주 150cc짜리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를 승인받고, 13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형, 기존에는 이제 가루형 그거였는데 그걸 섞었는데 이제는 액상형, 바로 주사기에 뽑아서 바로 넣으면 되는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이노톡스를 제조 품목 허가를 승인받아 14년 6월부터 국내 출시. 미용 시장에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HA 필러를 개발했고, 메디톡신과 함께 필러 피워주는 거. 2011년 하반기부터 임상 시험에 착수하여 13년 5월에 식약처로부터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아 국내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신제품으로서는 보툴리눔 톡신 그러니까 액상제형 이노톡스는 13년 12월에 식약처로 제조 승인을 받았지만 14년에 국내 판매 중이고, 19년에 오송 1공장, 2공장, 19년 1월에 오송 2공장 제조소 추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 제품 공급 확대를 하고, 19년 12월에는 100cc짜리 제품
제조 판매를 승인받아 국내 출시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보툴리눔 독소 제품들을 건조 제형으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소 제품들을 건조 제형으로 말라져 있는 사용 전 희석 단계를 거쳤는데 희석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노톡스는 얘들 거는 희석된 액상 타입의 주사제로서 희석 단계 없이 바로 쭉 뽑아가지고 바로 찌르면 된다. 액상 상태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큰 장점을 가진 제품이고 다양한 용량의 제품 공급을 위해 현재 개발 중이다. 보툴리눔 톡신 150kDa 제형 기존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은 분자량이 900kDa 이건 뭘 뜻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900kDa 독소 단백질과 비독소 단백질의 복합체로 이루어졌는데 당사에서는 비독소 단백질을 제거해서 순수 독소 단백질만을 함유한 150kDa 제형 코톡스를 개발하고 16년에 식약처로부터 제조 판매 승인받고 순수한 독소 단백질만 함유했기 때문에 면역 원성을 나타내고 차별된 제조 과정 중 동물성 유래 물질을 배제하여 안정성,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강화한 제품이다. 약하게 17년 식약처로부터 뇌졸중 후 상지경직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년 3월에 적응증 여기에 효과를 추가했다. 적응증이라고 하는 거 의학용인데 이거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 말하면 되는데 얘들은 적응증 그러면 어디에 뭐 이렇게 감기에 적응증 그러면 감기에는 특효약 코감기 특효약 안면 떨림 적용증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그런 거야. 자, MBA P01 클리스트롬 보툴리눔 독소 A형 보툴리눔 독소 A형으로 메디톡스와 용법 용량 제형을 유사하지만 원액 생산 과정에서 동물 유래 성분을 배제해서 동물 유래 성분을 좀 적게 넣어서 안정성을 강화한 제품으로 국내에는 지금 임상 3상 실험 중이고 유럽, 미국 글로벌 시장에서 허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품 다양화로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생산하는데 기존의 메디톡신과 함께 미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필러 보톡스도 있지만 필러도 있다는 거지. 필러 CG를 개발해서 국내 임상 실험 실시 후에 13년 식약처로부터 유라미스 딥 제품에 대한 국내 시판 승인을 받고 국내 및 해외 시장에 대한 다변화와 시장 확대를 리도카인이 함유된 요거 마취제가 함유된 유라미스 시리즈의 개발을 완료해서 15년 3월에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품을 15년 5월부터 시판 중이고 유라미스 리도카인 시리즈 두 종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유럽 CE 인증 추가 획득하였고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에 대한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뭐 펴는 거겠지. 히알루론산 피부에 히알루론산 막 이런 거 비뇨기과 시장에서도 경쟁이 있는 제품 확보하고자 비뇨기과 전용 제품 포텐빌 음경 확대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개발 진행해서 제품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다. 치료용 항체 개발, 도구로서 치료용 항체,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필러 제품 외에도 치료용 항체 개발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치료용 항체와 효능의 안정성이 우수한 세포주 개발에도 성공해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향후 좋은 항체 치료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관절염 골관절염 치료제도 이제 히알루론산을 원료로 해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유착 방지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유착 방지제 유착되는 걸 방지하는 거 이거 어디 쓰는데 모르지만 그리고 지방 분해제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서 턱 밑 지방 분해를 개발하여서 턱 밑에 찌르면 턱 밑에 있는 지방을 분해한다는 거지. 하면 날렵한 턱 임상 1상 2상을 완료하고 3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그리고 적응증 확대 아까 말한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확실한 거 적응증 임상 연구를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후 식약처로부터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 적응증을 승인받을 수 있다. 적응증 그렇게 눈꺼풀 경련 치료 적응증이라는 건 눈꺼풀 경련에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아 뇌성마비 환자 임상 3상 연구를 진행하고 10년도부터 식약처로부터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첨적 기형 치료에 대한 적응증 효과를 승인받았다. 11년 미간 주름 질에 대한 적응증 9월에는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강직에 의한 적응증 그리고 외안각 주름 눈가 주름 일시적 개선에 대한 적응증 20년 경부근 긴장 이상 치료 적응증 보툴리눔 독소의 제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적응증 중 여러 가지 효과 중 소아뇌성마비 적응증은 제한적이나마 보험급여가 요건 보험된단 말이지.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강직 및 경부근 긴장 이상 치료도 보험급여가 가능한 적응증이다.
임상 연구를 통해서 메디톡신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축적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치료제 임상 시험을 통해 메디톡신이 단순한 미용제가 아니라 질병의 치료제로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신시장으로서는 기존의 제품 메디톡신 해외 브랜드 누로녹스, 시락스, 쿠로노 이런 게 있는데 해외 제품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제출시일 기준으로부터 30여 개 보고서 나올 기준으로부터는 한 30개국의 제품 등록을 완료한 상태고 국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오송 지역에 3공장을 설립해서 지금 쭉 만들려고 하고 있다. 2016년 메디톡신주 100단위 170짜리 수출용 제품 제조 판매 승인받고 17년에 국내용 제품 제조 판매 승인받고 21년 5월에는 보톨리눔 독소 제제의 매출액 증가했다는 생산 능력 부족을 대비하고자 이렇게 더 많이 뽑아내고자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오송 3공장 이동 생산 라인 증축 공사를 완료. 유럽의 의약품 EU GMP 기준, 미국의 FDA CGMP 기준에 적합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 시설이자 세계 최고의 수준과 규모를 자랑하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 공장을 오송에 건설, 새로운 제조 시설로 향후 미국과 유럽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채울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신제품 보툴리눔 톡신 액상 제형 바로 찌르는 거라 그랬지. 14년 6월에 국내 출시되고 미용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이루고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된 면역 원성을 가진 150 이렇게 다른 단백질이 좀 덜 들어간 거 150 KDA 보툴리눔 톡신 16년 10월에 시작치로부터 제조 승인 받고 전 세계 공급을 위해서 CGMP 시설 공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필러는 기존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집중한 품목을 단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톡스 말고 그 다변화를 위해서 필러를 미용 시장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와 보완해서 시장을 확대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마취제 함유인 리도카인이 마취제야 해외 시장뿐 아니라 국내 출시로 선택의 다양성과 시장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 자 처음에는 앤디 소스라는 이름이었는데 변경해서 메디톡스 자 16년 핵심 활성 성분만을 정제한 비동물성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 코톡수를 시판 허가 16년에 3천만 불 수출탑 메디톡스 3공장을 준공했고 16년에 자 연매출 2천억 돌파 18년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자 미국 엘러간사와 신재형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재에 대한 미국 캐나다 유럽 임상 3상을 개시하고 18년에 메디톡스를 유라미스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억 불 수출타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유럽시 인정 대만 유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시판 허가 승인 ITC 최종 판결 이거 에볼루스하고 엘레간사한테 또 그거 입마들이가 이제 꼬리 마른 거지 이제 법에 했으니까 그래 돈 다시 뱉어내겠다 하고 우리 주식 가져가라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21년 6월에는 NBA P01 임상 3상 승인받고 FB로부터 신경 독소 제품 권리 반환 및 라이센스 아웃을 준 기술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거지. 그 대신에 이제 받은 때 이루어졌던 임상 테스트 결과들은 다 다시 가져왔다 이런 것들이 있고 주식 총수 650만 주 우선주가 50만 주 5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금 총 650만 주를 발행했다. 그중에 자사주 45만 주가 있어가지고 자사주 빼고 630만 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자, 전환 우선주가 2020년 12월에 300억 220억짜리를 발행했는데 이게 발행가가 13만 9천억 그렇게 금액이 13만 9천 원에 발행하고 주식수는 13만 9천 주 요게 219억치 발행가가 15만 8천 원에 발행했다. 그리고 요게 자본금으로 들어오겠지 나중에. 그리고 주식수로 시중에 풀리고 그게 그 보면은 이게 몇 프로 정도 되겠나 한번 보자. 10만 주 같으면은 그 14만 주 같으면은 그 620만 주 중에 얼마 안 되겠지 몇 프로 안 되겠지 맞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건 없네. 자 그리고 또 상환 전환 우선주 상환 RCPS 아까 요거는 전환 우선주가 전환식에는 컨버터블 우선주의 형태를 갖는 거고 상환 전환 우선주 이거 많이부터 맞을수록 별로 안 좋은 건데 상환까지 할 수 있고 전환도 시킬 수 있고 우선주의 혜택도 주는 배당은 우선주만큼 주고 전환도 시켜서 바꿀 수도 있고 상환도 바로 조기 상환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겠지. 요거는 16만 2천 원에 발행되었고
총 39만 주, 39만 9천 주, 40만 주, 649억을 땡겼네. 자, 요렇게 있다. 자, 또 넘어가고 이제 사업 개요 들어가면 제약회사들은 제조 판매의 합성 의약품, 아까 전에 말했던 그거 바이오 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다. 세포 배양하는 거는 바이오 의약품, 그 제품 의약품은 생물체나 생명 현상을 제조 화학적 성분을 합는 거는 합성 의약품, 합성 의약품을 복제하는 거를 카피약을 제네릭 약이라 그러고, 바이오 약품을 바이오 제네릭 혹은 바이오시밀러라고 한다.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지. 클라스트리움 보툴리눔 A형 독소는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여기는 세계 네 번째 원천 기술이 있다 그랬지. 생물학적 제조 공장 KGMP 승인도 있어야 되고, 의약품 수출 허가를 획득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툴리눔 독소 A형 의약품 유로녹스 제조 수출했고, 세계 최초로 액상 보툴리눔 X A형 독소 의약품이 이노톡스 제품 품목 허가 승인받고 미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HA 필러를 개발했다. 이렇게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료는 보툴리눔 독소 A형 단백질과 보조 성분인 인혈청 단백질인데, 인혈청 단백질 말고 이 독소 A형 단백질이 독이란 말이야. 독. 그러고 이노톡스 및 코어톡스의 경우 보조 성분으로 비동물성인 동물이 아닌 메티오닌 폴리소비에이트,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툴리눔 독소 A형 단백질은 보툴리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하므로 조달에 문제가 없다. 보툴리눔 독소 A 단백질을 보툴리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저들이 만들기 때문에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데, 보툴리눔 독소를 구하려고 그러면 생산 균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산 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회사는 독소 단백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독소 단백질 이게 막 1g에 100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렇게 되나, 이거 극화학 물질이라고 해라. 이게 생화학 물질로 북한이 생화학 무기 쓴다 하는 것처럼 그런 걸로 철저하게 전 세계 나라끼리 막 관리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살 수도 없어,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구매하기 어렵다. 상업적 판매도 금지다. 독소가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의 대상 물질, 제조 신고, 보유 신고, 수출업 허가 신고, 해외 경우는 바이오테러 물질로 분류돼서 전 세계적인 균주 기탁 및 배포 협회의 ATCC 보툴리눔 균주를 분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지 않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기술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보조 성분인 인혈청 단백질 경우 사람 혈액에서 분리된 제품인데, 우리나라는 국내끼리는 교류하는 건 괜찮은데 외국산을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국내 제조품은 일반 상품이라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구매하기 쉬운데 어려움이 있다. 보툴리눔 의약품을 원료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보툴리눔 독소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거 국제적인 독소 전문가 어딨노? 못 가잖아. 그런데 해필이면 창업자가 정현호 박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 썼다 이런 거지. 자, 이거는 참 멋지다 그래 맞지? 딴 데는 국제적인 전문가도 있어야 돼. 이거 독소도 그 자체를 만들어야 돼. 그러고 이거 인혈창도 해외에서 못 가져오니까 직접 또 조달해야 돼. 근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린 다 있다 이런 거지. 보툴리눔 독소나 생산 균주는 국제적으로 생물 무기 금지 협약 이런 걸로 인해서 제조하거나 획득, 비축, 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모두 신고, 수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진입 장벽이 쉬운 거 없지만 이거 재료 자체를 못 구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지. 진입 못한다고 봐야 되지. 자사제품 메디톡신주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생산 능력 부족을 대비하고자 오송 상공장 2동 생산 라인 증축 공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미용 치료 시장에서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 요거 CC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13년 출시한 유라미스 딥은 국내외 판매를 진행하고, 해외에서는 30여 개국에 유로녹스, 메디톡신주 이렇게 라미스를 수출하고 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처는 이렇게 매입처 이런 필요 없고, 자, 주요 제품 보툴리눔 톡신 필러 이렇게 눈가 경련 이렇게 있는 게 전체 매출의 59%를 차지하고, 의료기기 기기 파는 거 유라젯 유판대 요게 98억 6.8%. 용역 매출, 그러니까 기술을 이전하기도 하고 임대 수업 받기도 하는데, 기술 이전하고 소송권 분양권이 아니고 소송해가지고 이기가지고 다시 이제 너희들이 이때까지 너희 이름으로 팔았는 거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았더니만 그게 490억. 요번에만 492억이지 계속 요만큼 들어오는 게 아니야. 33%. 요건 요번만
요번에 크게 익어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총 1456억이다. 이게 원래 1456억 나오는 거 아니야, 매출이. 요번에 이겨서 이렇게 됐다. 순이익이. 자, 원재료 생산 설비. 인혈청 알부민, 히알루론산 나트륨, 염화나트륨, 발효 배지, 이거 배지가 이렇게 이거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씨 설명 막 원료는 제품 배지 만드는 회사가 어디다? 알테오젠, 아미코젠인가? 아미코젠 기억도 안 난다. 원료는 제품 고부가치 특성상 매출 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우 작다. 중요한 건 뭐다? 그거 보툴리늄 균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툴리늄 균주는 바이오 전략 물자라 가지고 국내 생산이나 실적을 기재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전략 물자라 가지고 바이오 전략 물자. 무섭다. 건설 중인 자산 지금 142억짜리가 증가했다. 자, 당사는 보톨리눔 독소 제제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생산 능력 대비하고자 오송 상공장 이동 생산라인 증축한다 그랬잖아요. 생산 설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19년에 신규 시설 투자 내역을 공시하고 그래서 21년 3월 22일 날 정정 공시를 해서 지금은 완공했다. 이렇게 준공 완료했다. 21년 5월에. 자, 더 크게 했다라는 거지. 요거를 만들려 그러면 이거 지금 보면은 매출을 보면은 3분기, 21기, 20기 이렇게 돼 있는데 수출과 내수가 판판하게 어떨 때 수출 많고 어떨 때 내수가 많고 막 이러지만 내수나 수출이나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요때 소송이 걸려가 19년, 20년 요때 소송이 걸려가지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뭐 이게 어디고 우루사 대웅제약 막 그런 데하고 막 소송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진이 이기니 져버리면 얘들은 자기 기술력을 인정 안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박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겼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겠지. 자, 이것도 뭐였노? 판매 경로 필요 없고 판매 전략 200유닛짜리는 200cc짜리는 종합병원에서 진입하여 치료제 시장의 판매를 증대시킬 계획이고 톡신 내성 발현율을 감소시킨 코톡스 100유닛을 출시함으로써 메디톡스 분말형 제형 가로된 거 메디톡스 액상형과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 판매를 증대하고 있다. 조직 수복 용 재료인 아띠에르는 점탄성을 높인 제품으로 제품의 다각화를 통해서 시장 판매를 증대하고 있고 조직 수복용 재료인 포텐필은 음경 확대에 커지게 하는 적응적을 추가했다. 효과를 추가했다. 영업 전략 보톨리눔 독소 제제의 가장 큰 경쟁사는 엘레간사라고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얘들이 먼저 만들었겠지. 엘레간사가 70% 이상을 점유를 가지고 있다. 자, 영향력 있는 그 의사 고객이라는 거는 이게 보툴리눔 의약품 의료기기는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그냥 입소문 타면 되지만 이거는 의사들이 먼저 물건을 가져와서 써보고 의사들이 이제 그거 통해 파급되는 게 효과가 크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 있는 의사들의 의사 고객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자, 라이센스 아웃 계약 아까 말했던 알레간사한테 전 세계를 팔 수 있는 판권 비슷하게를 줬고 국내하고 일본은 여기 메디톡스에서 담당하고 계약책을 13년 했는데 21년 9월에 해지했다. 4,200만 달러짜리를 했는데 받은 거는 1,189억이고 진행 단계는 임상 3상에 얘들이 13년부터 19년까지 한 8년간을 얘들이 그래도 팔아먹었을 거 아니야, 맞지? 1,100만 원 달러치 팔아먹었으면 그때 팔아먹은 거에 대한 신경 독소 후보 제품인 MT10109L에 대한 계약 종료를 공시했는데 요거에 대한 자기들이 했던 데이터 있잖아. 데이터는 다시 가져오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뭐 다시 권리를 반환받았다. 라이센스 인이 있고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인은 이런 식으로 기술을 가져와서 팔아서 로열티를 주는 거고 라이센스 아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넘겨주는 거고 무조건 다 넘겨주는 게 아니고 넘겨주고 몇 년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기간 동안 넘겨주는 거다. 어디까지 팔 수 있는지 넘겨주는 거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있노? 요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그건 또 얘기하고 연구개발 활동에서는 의약품을 팔아 주력 아이템으로 연구 역량이 집중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배양 및 분리 정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메디톡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이를 바탕으로 생체 친화적 필러 개발, 독소 진단 키트, 항독소 치료제 개발 등 이거 이제 4천 단가 다양한 분야의 연구 기술을 발굴 확장하여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나가고 있다. 광교 R&D 센터 산하 5개 부분, 오송 R&D 센터 산하 1개 부분, 서울 연구소 산하 1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연구 바이오 신약
그리고 합성신약, 안정성 효율성 평가부, 면역치료팀, 프로바이오틱스팀, 오송 R&D는 개발팀, 서울연구소는 의약부팀 이런 식으로 됐다. 박사급 24명, 석사급 67명, 총 109명의 연구 인력. 자, 핵심 연구 인력은 이사 이창훈, 보톨리눔 독소 제제 의료기기를 개발한 지금 메디톡스 이사로 있는 요 특허, 보톨리눔 독소 안정성이 개선된 약제 학적 액상 조성물, 동결 건조 제제, 독소 유해 성분을 포함한 골관절염 치료제, 약제학적 유형물 및 그를 이용한 어렵다잉. 자, 그런 것도 있다. 연구비는 12%, 전분기는 23%, 전전기 14%, 전전전기 10%씩 연구비는 쏟아붓고 있다. 자, 향후 계획, 바이오 신약, MT1010, 91 임상 3상 지금 하고 있고, 또 MBA P01 미간주름 임상 3상 하고 있고, 턱 및 지방분해 MT91 신약으로 화학 합성이네.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다. IND는 이제 서류를 내고 그 승인 받으려고 하는 중이다. 이런 거겠지. 바이오 신약. 그 액상 제형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 액상으로 되어 있는. 자, 요거는 경쟁 제품이 없고, 자, 심상이 완료됐다. 이렇게 바이오 신약. 미간 주름, 눈가 주름 하는 거. 메디톡신 주는 바이오 신약인데, 미간 주름, 안경금 이렇게 있는 게 경쟁 제품으로 알라간사, 보톡스, 휴젤사 국내 거, 보틀록스, 대웅제약, 나보타조, 대웅제약하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요 딱 결과 나겠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HD 필라, 포텐필, 조직 수봉용 생체 재료, 음경 확대를 위한 승인되는 거. 요거는 경쟁사가 알레겐사의 주비더미 이런 게 있네. 자, MBA P01 미간 주름, 눈가 주름 이런 거는 경쟁 제품 보톡스, 휴젤사의 보트락스, 대웅자의 나부타조 이런 것들이 경쟁 상태. 등록 건수는 24건, 해외 특허 등록은 43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해외 특허 보면 내가 많아 맞지. 생물학적 품목 허가 규정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톡스가 보툴리눔 제제가 보톡스를 구성하는 보툴리눔 제제 같은 게 의약품에 속하는데, 그러면 약사법에 따르고 관련 규정 따르고 의약품 개발 단계에는 또 식약처법도 다른 거예요. 또 핵물학적 제품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인 비임상 연구도 하고 임상 시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임상 사람 인상 알고 쥐 같은데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임상 실험 그거에 대한 품목 허가가 단계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임상 연구, 임상 1상 통과, 2상 통과, 3상 통과, 그리고 임상 시험의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 통과, 식약처에 제출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조, 판매, 품목 허가도 받고, 그래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이 거쳐요.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들이 1상 통과했다고 막 하는 게 돈 땡기려고. 1상에서 2상 들어갈 때 돈 엄청 들어가고, 3상 들어갈 때 막 몇천억씩, 3상 한 번 할 때 몇천억씩 들어가거든. 1상에서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씩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3상까지 가기도 힘들지만 3상에서 그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한 100개 중에 한 개가 성공될까 말까. 확률은 모르겠다. 하여튼 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상 성공했다라고 봐야 이제 조금 과망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1상 성공했다 하면 6가지 꼬라지는 거 굉장히 많으니까 바이오 회사들에서 1상 아니면 임상 테스트 중 이거는 돈 땡기려고 쇼하는 거니까 속으면 안 돼. 헛방이 헛방. 이까지 관리도 만무하고 뭔가 보면 돈 땡기려. 이게 한번 연구하는 데만 테스트하는 데만 수천억 든다니까. 3, 4천억. 수천억씩 한 번 테스트하는데 3상 한 번 해가 성공하나 몇 번 하잖아. 그럼 더 들어간다는 얘기. 돈 먹는 하마라는 거지. 바이오 회사는 그렇게 돼 있다. 생물학적 무기 금지 협약 규제 요거 받기 때문에 보툴리눔 독소 요게 국제적인 생물 무기 협약, 그러니까 배양할 수도 없고 추출할 수도 없고 합성 시 사전 제조 신고도 해야 되고 보유 신고도 해야 되고 보유 현황도 보고해야 되고 산업통상부 자원장관에게 해야 된다.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지.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개정안에 따라서 요거는 것들 만들 때 개정에 맞는 것들로 또 해야 되고,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는 인간 유전체 지도의 완성 이후 신약 개발 표적이 증가, 신약 개발 기술 발전, 개발 기간 단축, 유전공학 발달로 파생되는 바이오 의약품 증가 및 제약사 간 신약 개발 관련 전략 제휴의 증가, 노령화 인구 증가, 경제력 향상 등으로 인해서 의약품 소비가 증가. 그러니까 이 바이오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지. 사람 오래 사니까. 대형 매출 품목에 특허 만료가 임박하고 특허 보호가 되지 않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급속 성장 추세가 그 화학 제품은 제네릭 의약이고 바이오 제네릭은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거지. 셀트리온 같이 기존 합성 의약품 위주에서 바이오 의약품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는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 굉장히. 그 제네릭 그러니까 화학 복제약을 만드는데 자전거 만든다고 리어카 만든다 생각하면은 바이오는 그냥 비행기를 만든다 생각이 돼. 비행기를 카피해야 된다. 비행기 껍데기는 카피할 수 있어도 안에 건 카피하기 힘들잖아, 맞지? 그래서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은 유전자 제제 조합인 단백질인 인슐린이 세계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인슐린 지금도 있잖아. 제네틱사에서 인성장 호르몬과 암젠사로부터 인적 혈구 생성 인자 등이 출시되면서 바이오 의약품은 현재까지 매출액 10억 불이 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성장하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1세대 제품인 인슐린, 인간 성장 호르몬 인터페론, 적혈구 생성 인자, 인조혈 세포 성장 인자 의 출시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90년 후반부터 단일 클론 항체 의약품과 같은 신개념 바이오 의약품의 등장으로 인간의 유전자 지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달한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등 첨단 기술 도입에 따라 신제품 개발로 급성한다.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이 미국의 암젠사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바이오로 이게 뛰어넘는 게 80년대 미국의 벤처 기업을 출발해서 단 두 가지 품목인 적혈구 생성 인자 EPO하고 이포겐 89 상품화가 조혈 세포 성장 인자 GCSF 요게 상업화해서 지금 세계적인 초우량 생명공학 회사가 됐다. 요런 회사도 요거 두 개로 그만이 터졌는데 이거 메디톡스도 맞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보톨리듐 독소의 역사를 보면 보톨리듐이라는 거는 소세지 식중독은 고대로부터 유럽에서 존재했는데 상한 소세지를 먹으면서 발병되는 식중독의 한 형태, 식중독의 한 독소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마비되고 검은 소세지를 의미하는 라틴어로 보툴루스에서 유도됐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가지고 뭐 헤르먼 소모 박사가 보톨리듐 A형 독소가 덜 정제된 형태로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생물 무기로 관심을 가지면서 요거 독소 분리 연구가 가속되면서 이제 무기로 쓰려고 46년 에드워드 산처 박사가 보톨리듐 A형 독소를 결정짓는데 분리되는데 성공.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A형 독소를 원숭이 사시 치료에 사용했는데 성공해보는 기라. 그러다 보니까 미국 FDA에서는 보톨리듐 A형 독소를 사파리 맞지? 사파리 그 치료에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고 81년 보톨리듐 독소 A형을 인간 사시 교정에 사용하기도 하고 세균이 발생된 지 86년 만에 A형 독소가 분리된 지 37년 만에 인간에게 사용되었다. 85년도에는 FDA 보톨리듐 A형 독소를 안검 경련 치료에도 제한적 사용 허가를 하면서 87년 테오도르 토모비치가 안검 경련 환자 치료를 위해서 양미간 부부의 보톨리듐 독소를 주사했는데 어라? 미간 부분에 이제 눈 사이가 아주 부드러워지면서 주름이 없어지는 걸 발견하고 그를 계기로 미용 목적의 사용 가능성을 관심을 가졌다. 그때부터 이제 미용에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지. 89년 FDA는 일러간사에 보톡스를 12살 이상 환자의 사시 치료, 안검 검령, 제7 신경장애, 안측 안면 경력, 국소 경령에 사용 허가를 했고 90년대부터는 보톡스를 주름 제거 효과와 피부 성형 외과 의사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미국 전역에 주름 제거 시술이 늘어났다. 이때 굉장히 비쌌겠지. 한 방에 수백만 했다 이게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톨리듐 독소 제제는 20년간 사용해 오면서 20년 동안 사용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도 나왔을 거죠, 맞지? 주름 치료, 수십 가지 종류의 질환이 뚜렷한 치료 효과 효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인정받아서 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부작용이 적으니까 계속 쓰는 거지. 미국 엘러간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톡스 제품이 국내에는 물론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 만든 데가 엘러간사니까 사용량이 전 세계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지금 미화 16억 불 2010년 기준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정현호 박사지 지금 대표 박사에 의해서 86년 연구되기 시작했고 국내 시장에서는 당사 제품 메디톡신과 엘레간스의 보톡스 등 수입 제품을 포함해 7개 종류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름 제거, 사각턱 교정, 피부 미용,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의학적인 관점을 봤을 때 원치 않는 신경 전달 흐름을 특정 신체 부분에서 특정 기간 동안만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온오프를 시킨다. 스위치를 그 집에 들어가면 불 켜잖아. 그러면 불 켜고 싶을 때만 켜고 끄고 싶을 때 끄는 거를 특정 기간 동안만 차단시키고, 동시에 신경세포를 사멸시키거나 괴사시키지 않고, 세포를 죽이거나 괴사시키지 않고 근육이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다시 신경세포의 신경 전달 흐름 전달판 부분의 원형을 회복시켜 신경 전달 흐름을 정상적으로 본연시키는 천연 물질이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 보톡스는 뭐다고? 보툴리눔 독소는, 이 독소는 뇌로부터 근육으로 이어지는 신경 전달, 신호 전달을 원하는 부위에만 요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 주름이 이렇게 주름이. 그럼 여기다 딱 놓으면 요 부분에만 신경 전달을 안 해서 주름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 또 여기 옅어지겠지. 그러면 또 신경을 또 주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또 주름이 또 생겨나. 그래서 일정 특정 위치를 스위치를 온오프를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천연 물질이 뭐고 이거 그 보툴리눔이다. 보툴리눔 독소다는 게 보톡스 재료, 유일한 천연 물질. 그러니까 원하는 부위를 원하는 기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물질. 부작용이 제일 적고 의학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에 대해서 드디어 조금씩 해소되고 있고, 의약품 시장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보툴리눔 바이오 의약품은 많은 신경 근육 질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보툴리눔 독소 사용 분야가 봐봐. 사시, 안측, 안면 경련, 사각턱, 이갈이, 재활, 소아마비, 뇌졸중, 식도 근육 경련, 주름 제거, 사각턱, 편두통, 오만 데 다 쓰지 맞지? 요실금, 성대결절, 교정, 치질, 치열 이런 데도 다 쓴다. 부인과에도 쓰고. 예시기에 적응증이 효과를 다 본다는 거지.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세계 최초 보툴리눔 독소 바이오 의약품은 미국 엘르간사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89년도에 FDA 허가받아 판매되고 시작했고, 프랑스 보프 입센사 디스포트 제품으로 유럽에서 허가받아 판매했고, 미국 2000년에 FDA 허가받은 제품은 보톡스 하나밖에 없다. 보톡스 시장 구매는 보툴리눔 의약품 해외 시장 성장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와, 보톡스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보톡스가 엘레간사 거라는 거지. 자기의 상품, 상표, 보톡스. 보툴리눔 독소는 많은데, 메디톡스 거는 아까 뭐였노? 메디톡스였나? 휴마톡스인가? 그 이름 있는 거 보는 거. 보톡스는 엘레간사의 상표. 이렇게 2000년 FDA 목근경련 허가, 2002년 피부 주름 치료, 임상 적응증 허가, 매출액 규모가 계속 고성장, 30%씩 고성장을 거듭 2019년 기준 매출액 37억 9억 불을 기록. 와, 엄청나다 맞지? 세계 보툴리눔 독소 시장은 22년 57억 불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7억 불 중 그중에 10%만 가져와도 맞지? 10%가 어디 있나? 한 1%만 가져와도 5,700억 이거 맞지? 와, 엄청나네. 자, 5,700억 원이나 57억 불이었으니까 계산 뭐 하겠다. 자, 국내 보툴리눔 독소 시장은 96년 미국 엘레간사의 제품 보톡스가 최초로 96년도에 IMF 전에 최초로 수입했는데 그때는 엄청 비쌌겠지 맞지? 그리고 2006년 당사의 메디톡신 주사제가 국내 자체 개발 제품으로 최초로 허가 출시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보툴리눔 제품은 8종류, 7종류 보툴리눔 A형 독소 제품, 나머지 한 종류는 B형 독소 제품이다. 요거 B형, A형과 B형. 자, 그리고 겨울철 4분기가 여름철 2분기가 성수기. 이제 방학 때만 맞으니 되니까. 경쟁 형태나 경쟁 업체를 보면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세계 시장은 소수의 회사가 경쟁하는 과점 형태, 특히 엘레간사가 최고고, 북미 지역은 솔스티스 유로사이언스사 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 보프 입센사, 독일 머츠사,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란주 생물 제품 연구소, 대한민국의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이렇게 있다. 이 당사는 A형 독소에 의해서 세계 네 번째 독자적인 원천 기술 개발 회사.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판매되는 보툴리눔 A형 독소 제품은 미국 엘레간사의 보톡스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프랑스 보프 입센사 디스포트, 독일 머츠사 제어민 당사의 메디톡스, 수출민 유로닉스, 휴젤사 대웅제사 제품이 있다. 한 7개가 없다는 거지. 미국 엘레간사의 보톡스는 미국 판매 후 빠른 속도로 전 세계 나라에서 허가받아 판매하고 있고,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 보툴리눔 의약품 제조사는 자국 내 경쟁은 심하지 않는 반면에, 이제 요게 안 들어가 있는 나라들, 개도국이나 3국가에 대해서는 당사의 제품 존재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당사의 제품이 2006년 출시 첫 해에는 8%지만 지금은 알 수 없다.
진입 난이도는 아까 말했다시피 1940년대 에드워드 산치 박사에 의해서 결정이 분리되고 독소 결정이 지금 특허가 없다. 왜?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제약사들도 보툴리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보툴리눔 독소가 1g에 100만 명을 사망시킬 수 있는 맹독이라 가지고 국제적으로 생물 무기 금지 협약 75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축하거나 보유하거나 획득하거나 난리 난다 그랬잖아요. 그 신고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 규제로 인해서 후발 회사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렵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지. 보툴리눔 미생물에 대한 전문 연구 인력도 굉장히 극소수고 국제적 전문가를 쉽게 영입할 수 없는 것도 진입 장벽이고 제조 과정에서도 맹독성 단백질이다 보니까 제조 시 BL3 바이오 셰프트 바이오 안전장치 레벨 3단계 기준에 따른 특수 건물 장비가 필요하고 그 있잖아 막 영화 보면 뭐 탁 누르면 뻑 가스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그건 아닌가? 나노그램 단위의 주사제 생산이므로 제조 공정의 안정에 오랜 기간 필요하고 또한 노하우가 필요한 등 진입하는데 그냥 불가능하다 봐야 돼. 불가능하다 맞지? 자, 그래서 경쟁력을 보면은 메디톡신, 해외 브랜드, 뉴로녹스 같은 경우는 가격, 품질, 기술력 여러 측면에서 전 세계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고 품질 면에서는 당사의 메디톡신 효능 안정성에 의해서 선진국 제품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췄다 할 수 있다. 주요 원재료가 뭐 원재료 어려운 주성분이 보툴리눔 독소 A형 단백질, 보조 성분이 인연청 단백질 이거는 직접 만들잖아. 얘들이 만들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 조달에 문제가 없고 보툴리눔 독소 생산 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회사는 구입해야 되는데 이걸 또 팔지 않으니까 못 구하고 얘들은 문제 없다. 근데 대웅제약이 균주를 저들이 만들었다 하는데 그걸 만들었다 했나 하여튼 뭐 생산했는데 그게 그 IT신간 그거 뭐고 이거 특허를 그거 막 이렇게 어디가 특허를 훔쳤니 안 훔쳤니 그거를 하는 조사단체 있잖아. 우리 같으면 뭐 검사라고 한다라면 뭐 그쪽 기관 쪽에서 했는데 그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거든. 그래서 과징금을 엄청나게 물기 전에 얘들하고 이제 쇼부를 보는 거지. 왜 우리 주식 줄게. 우리는 돈 얼마 줄게. 이때까지 썼던 거 돈 얼마 줄게. 그래서 메디톡스가 순이익이 갑자기 이번에 팍 올랐는 거예요. 근데 대웅은 아직 그 뭐고 잘못했다 않겠거든. 그 대웅 잘못했다, 니 잘못했네 판사가 또 판결 내리면 이제 박살나겠지. 자, 보툴리눔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보툴리눔 독소 전문가 아까 말했던 정현호 박사가 있다. 자, 요게 3분기에 1000억의 단기 순이익이 난 게 요게 로열티를 1000억 정도가 들어와 그런 거야. 안 가면 거의 뭐 영업이익 대비 이걸 좀 계산하기 힘든데 이게 한 1000억을 1100억 정도가 승소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득으로 주식으로 받고 막 이래서 순이익이 싹 다 쌓인 걸로 재물을 보니까 그래서 재물은 그거 하면서 입으로